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다 웃는 그날까지. 희망의 새정치로 전 국민이 포복절도하는 날이 올까요? 그날까지. 그날까지. 웃겨야 산다. 김경진의 어째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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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토 발음 한번 해주세요. 어째스까? 어째스까? 제 6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 수석 대변인. 예, 그냥 대변인 아닙니다, 여러분. 수석 대변인. 당 대표 최측근. 친박 세력의 원조. 원조 친박. 원조 친박. 네, 김경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희가 그 화요일 날 고정 코너잖아요. 네. 수요일 날 카톡이 막 옵니다. 네. 오늘 스카요정 안 나옵니다. 8시인데 어디 가셨습니까? 그와 같은 팬들의 여러와 같은 바람을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예. 어쨌든 이게 술 먹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참았습니다. 술을 참고. 맥주 한 병 반에서 딱 끊고. 야, 그 절제감이 그 대단하시네요. 광주에서 딱 저녁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나는 술을 끊고 서울을 올라가야 된다. 마라 정신 차려라. 5천만과 함께 웃어야 되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여기서 술을 마실 수가 없다. 선언을 하셨군요. 네. 자, 여러분 어디서 김경진 의원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우측 상단에 카카오톡 서비스 열어놓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마이TV 3355, 오마이TV 335 카카오톡으로 여러분 많은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김경진 의원 응원 메시지 그리고 꼭 여쭙고 싶으신 바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선님께서 벌써 보내셨어요. 스카요정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그분 신무기를 들고 오셨어요. 네,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이게 그 최근에 핫한 태블릿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K모 씨, 고모 씨가 또 이게 들어가 있는 시리가 쓴 것은 삼성 태블릿이지만 요거는 외국산 태블릿입니다. 그 우리 존경하는 저기 그 잡스 형님 그렇습니다. 후예들이 만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요게 조금 비싼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만간 이제 미방에서 통신사들 상대로 해서 좀 뭔가 좀 물어봐야겠는데 외국 같으면 가령 핸드폰에 들어가는 유심의 통신 기능하고 여기는 데이터 유심만 들어가거든요, 보면. 근데 외국에는 그 제한이 대체로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일반 유심을 사면 그걸 가지고 노트북에 끼워도 되고 태블릿에 끼워도 되고 어디나 그냥 끼워서 쓰면 되도록 해놨는데 한국은 이게 핸드폰용 유심을 사면 태블릿에서 안 먹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요? 안 먹는데 최근에 그래서 애플의 잡스 형님의 후예들이 또 그걸 피해가는 기술을 만들어내놓고 있어가지고 아이패드 프로 9.7형, 9.7인치형에는 그게 듀얼 유심 기능이라 그래가지고 그 통신 기능하고 내부적으로 또 이렇게 이 중간 브릿지를 하는 기능을 넣어줘가지고 최근에 제가 해봤더니 사실은 제가 좀 기계 광에다 기계 사치를 부려가지고요. 이게 12인치 태블릿인데 9인치 태블릿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한국의 KT나 SK 그대로 일반 전화기용 유심을 꼭 끼면 그대로 먹습니다. 다만 직접 통화는 안 되는데 이제 VoIP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쓰는 전화 기능은 되고 데이터는 그대로 이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쓰시는 분들은 그거 하나 사서 저 CJ 엘로비전에 보면 33,000원짜리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있거든요. 이지 모바일은 거기 31,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사가지고 확 끼면 이 태블릿 자체를 그냥 정말로 무궁무진하게 데이터 이게 핫스팟으로 해놓으면 그냥 개인용 무선 액세스 포인트도 되니까 여러 가지로 쓰실 수 있어서 조금 돈 여유가 있고 태블릿 PC를 앞으로 사실 분들이 있으면 A 모사에 9.7인치형 아이패드 프로를 사시면 아니 제가 보기에 그 전직 검사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근데 이분이 봤더니 기계광이고 컴퓨터광이고 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IT하고 그다음에 얼리 어답터. 그렇습니다. 이거 뭐 새로운 거 나오면 사봐야 돼. 맞아요. 새로운 기계 나오면 무조건 사보고 뜯어보고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확인하고 또 딴 거, 또 딴 거.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근데 사모님한테 욕 많이 먹죠. 아니요, 집사람도 포기했습니다. 근데 크게 이게 차익이 안 드는 게
이걸 사서 보통 한 6개월 정도 사용을 하다가 이게 팔면 네. 이 신제품 샀을 때보다 한 30만 원 정도 싼 가격에 중고로 판매를 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요 사용료 렌탈료를 6개월 동안 30만 원 썼다고 정도 지불을 했다고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큰 소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 왼종일님께서 네. 아이폰에서 광고비 줘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예, 아이폰에서 저희가 광고비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금방이네요. 네. 사우나 하셨나요? 얼굴이 반대로 이재용 구속될까요? 궁금해요. 네. 지금 왼종일님께서 네. 예, 지금 뭐 출발하자마자 막 지금 뭐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박근혜 탄핵이 인용이 되고 구속되는 날 우리는 비로소 맘 놓고 크게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멀리 미국 텍사스에서 열렬히 응원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소다디님께서는 김경진의 어세스가 드디어 시작하네요. 저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중학생입니다. 중학생. 학교 안 가? 8시 9분. 야, 아니, 어머님. 예. 야, 중학생 팬이 지금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야. 저기 정치에 나가면 네. 선거에 출마하면 네. 당신 찍어줄게 하는 사람이 진짜 고맙거든요. 네. 근데 저 2008년도에 처음 선거를 나가가지고 네. 그때 득표율이 5%가 조금 안 됐어요. 4점 몇 프로 득표를 했는데 네. 그때 여고 1학년 학생이 네. 김경진 후보님 네. 다음에 나오십시오. 네. 그러면 제가 다음번에는 꼭 찍어드릴게요. 이번엔 내가 투표권이 없어서 못 찍어드리지만 18세 선거 연령 이내 네, 해야 된다니까요. 예. 참 그 후에 네. 그 다음 12년도 선거 때 그 학생을 다시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때 정말 갑자기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야. 눈물이 그러니까 눈물이 펑 나겠어요. 네. 진짜 네. 그런 분들이 희망이잖아요. 네. 그죠? 그런 유권자 한 분 한 분 챙기는 게 정치인들의 정말 그 힘이 되는 건데 심상정 의원이 17대 국회의원하고 18대 쉬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19대 이제 진출을 하려고 준비하시는데 네. 잘 분석을 해봤대요. 왜 떨어졌나.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붙을 것인가 네. 봤더니 고등학생들을 집중 지원을 하면 얘네가 네, 커서. 4년 뒤에는 투표권이 생긴다. 네. 그 청소년 센터를 지어야겠다. 청소년 정책을 엄청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 다음부터는 그 젊은 층에 네. 그 힘을 입어가지고 이거 네. 선거 전략 얘기해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네. 아니, 근데 하여튼 이제 진짜 그런 그 선거 전략 얘기들을-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예, 드리는데 작년 선거 때 보니까 네. 선거 전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불쌍해 보여야 돼요. 불쌍 전략이 최고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여론조사라든지 해보면 대강의 이제 저에 대한 지지도가 있잖아요. 네, 보면 네, 이제 네. 객관적으로 이제 네, 주민들이 네. 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느낌은 네, 네. 이 정도 뜨겁다라는 게 이제 계량적인 지표로 나오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이제 집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 장소에 가서 네. 얘기를 전혀 다른 방면의 얘기를 두 가지를 동시에 해봐요. 하나는 내가 잘났다. 네. 제가 사법고시를 28등으로 붙었지 않습니까? 하면서부터 시작을 하고 제가 네, 고대법도 네, 네. 나왔고 네. 부장검사도 했고 국가 정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강렬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 안 하면 이 동네에서 도대체 누가 국회의원 한단 말입니까? 딱 하면 처음에는 이분 주민들이 얼굴이 편안하게 들으시다가 갑자기 가면 갈수록 얼굴이 딱딱하게 굳으세요. 그래서 긴장이 되시는가 봐요. 근데 양 이제 정 반대쪽에 오포짓 포지션을 가지고 네네네. 얘기를 해봐요. 저 이번에 3번째 나왔는데요. 저 이번에 떨어지면 죽어요. 선거 3번 하느라고요. 있는 집도 다 팔아먹었고 이제 살 집도 없어요. 저 불쌍해 죽겠어. 저 좀 살려주세요. 지역 주민분들이 그래. 이번에는 어떻게 좀 살려줘. 저렇게까지 하는데 그냥 한 표 줍시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제 선거 슬로건이 저거였어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제발 일할 기회 한 번만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김성식 의원 있잖아요. 네. 김성식 의원 그 관악에 네. 출마할 때 그 점퍼에 네. 일하고 싶습니다. 저 근데 그 김성식 의원의 과거를 아니까 네. 그 너무 이렇게 절절하게 맞아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선배가 오죽하면 등판에다 저걸 붙이고 다닐까. 그러니까 이 선거 때 되면 그 애절한 마음을 이 주민들이나 국민들께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전달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네. 게 기술인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요. 네. 그렇군요. 근데 하여튼 그게 진심인 거죠. 네. 진정성이고 진심이고 그 진심을 알아봐준 유권자들이 표를 찍는 거죠. 네, 네. 저 사람 저렇게 말은 하는데 속은 저거 아닐 거야라고 판단하면 안 줍니다. 맞아요. 유권자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매일매일 행실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정치인들 그래서 되게 피곤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저희 국민의당 소속 아닙니까? 수석 대변인 아닙니까? 요새 이제 우리 당의 안철수 후보, 우리 안철수, 우리 천정배, 우리 손학규 또 우리 친박의 원조 박지원 너무 안 떠요. 안 떠가지고 김경진만 떠. 제가 봤더니 스카요정과 버럭도사 둘만 뜨고 있더라. 예. 아니 제가 시골의 농촌 출신 아닙니까? 네네. 갑자기 요새 진짜 손학규 뭐 박지원 안철수 뭐 이런 분들 보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 시골에서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가난한 아버지들 모시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도시에서 광주에서 검사하다가 시골집 가면 어쨌든 시골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출세한 아들 왔다고 이제 닭도 잡아서 닭죽도 삶아주고 뭐 이러는데 제일 근데 가보면 이제 말은 안 하고 표시는 안 하는데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보면 이 가난한 아버지 때문에 보면 근데 당내에서 우리 손 대표도 안 뜨고 우리 안철수 대표도 안 뜨고 안 뜨니까 가난한 아버지들을 보는 심정이어가지고 어떡할까. 그 스카요정님께서 날개를 하나씩 뜯어가지고 날개를 하나 달아주세요. 날개. 토요일 저녁에 광주에서 촛불 집회 나갔다가 이제 좀 추워가지고 이제 술을 좀 먹었어요. 들어오는 길에 몸이 좀 녹이려고. 술이 한번 발동에 걸리니까 다음날 일요일도 조금 이제 버퍼도 있고 이러니까 집에 가서 혼자 술 홀짝홀짝 먹고 있는데 이제 집사람이 들어왔더라고요. 집사람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마누라를 보니까 옛날에 이제 제가 3번 만에 간신히 선거된 거 또 마누라 고생한 거에다가 우리 불쌍한 아버지들도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그때부터 포금을 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술 드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1시간 넘게 꺼이꺼이 울었던 것 같아요. 마누라 잡고. 진짜요? 네, 진짜 울었던 것 같아요. 또 굉장히 감성적인 데가 있으시네요. 그래가지고 꺼이꺼이 울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성당에 6시 미사가 이제 두암동 성당에 6시 미사가 있어서 성당 가려고 5시 한 반에 5시쯤 일어나고 세수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는데 갑자기 보니까 얼굴이 퉁퉁 부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게 맥주를 먹은 게 아니고 분명히 소주를 그라스로 퍼먹었는데 왜 얼굴이 부었지? 소주를 그라스로 퍼먹었는데 얼굴이 뭐 때문에 부었다가 성당 가세요 생각 그게 술이 덜 깨가지고 상황이 뭔 상황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 성당 가서 미사를 한참 들이다 울었지. 그러셨군요. 진짜 많은 분들께서 응원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친구 요청합니다. 항상 함께합니다. 촛불 시위에 참여하지 않아도 이렇게 피곤한데 한국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피곤할까잉. 몸도 마음도 다들 힘내세요. 이승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레이스 유님께서 스카요정님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시카고에서 마음속으로 열심히 응원합니다. 봄이 오듯 하루속히 내 조국이 평정을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윤님께서는 스카요정님 다른 나라에서는 3G 상황에서도 빠르게 통신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더 빠른 4G망임에도 어쩔 때 보면 빠른 게 맞나 할 정도로 느리게 되기도 하는데요. 통신사에서 조작하는 건지 쓰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차라리 어떤 때는요. 유님한테 말씀 전해주세요. 그냥 LTE를 오프 시켜버리면 3G로 통신을 하거든요. 그게 차라리 어떤 때는 가끔 쾌적할 때가 있어요. 특히 그렇군요. 촛불 집회라든지 사람들 수십만 명 모일 때는 이게 요새 핸드폰이 디폴트 통신이 이게 LTE가 기본값이거든요. 보면. 근데 LTE를 끔 상태로 가면 자동으로 3G로 통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3G 이 대역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적기 때문에 그게 훨씬 잘 터질 때가 있어요. 촛불 집회 상황에서는. 그렇군요. 촛불 집회 상황에서 여러분 김경진 의원의 꿀팁입니다. LTE를 끄시라. LTE를 끄시라. 꿀팁 주셨어요.
김정곤님께서 여기는 베트남입니다. 어제스카이 항상 응원합니다. 김경진 의원 덕분에 시원한 법률 공부도 많이 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지금 팟짱과 네. 접속하고 계십니다. 아까 그 중학생 봄방학 아니냐는 독자 의견이 있어요. 방학이다. 방학이어서 지금 학교 안 가고 팟짱 보고 있다. 네.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게요. 네. 저희 촛불 집회에서 그 카톡 연결을 했는데 네.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네. 정선에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엄마랑.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정선에서 어떻게 알고 이거를 네. 듣냐 그랬더니 엄마랑 같이 듣는데 25일 날 촛불 집회 자기 올 거니까 그때 만나자고. 그 위치를 알려드리세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네. 이동하는 경로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강원도 정선에서 그래서, 베트남에서 또 네. 미국 동부 서부 네. 뭐 캐나다, 뭐 일본, 뭐 엄청나게 많은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시청자들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네, 제가 올 1월 첫 주에 네, 저기 인도하고 일본을 다녀왔어요. 네, 인도 네. 항공우주청하고 네. 그다음에 저 인도 핵관리청하고 그 이렇게 이제 몇 군데 이 과학 시설을 다녀왔는데 네, 인도에 이제 벵갈루루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네. 그쪽이 이제 IT 소프트웨어 산업이 집약돼 있는 곳이에요 보면.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 이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외부 처리 센터를 주로 두고 있는 데가 벵갈루루 지역인데 그쪽에서 한국 민박집을 이제 거기 이제 한식을 먹고 싶어서 거기를 갔었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 주인 사모님이 네. 이제 남편 LG전자 직원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 오셔가지고 10년째 이제 정착을 하고 계시대요. 아하. 근데 최근에 그 전에는 한국 TV 그렇게 안 봤대요. 예, 예. 이 한국 팟캐스트 이 네, 네. 팟짱 그렇게 안 봤는데 예. 최순실 게이트 터지고 나서는 매일 그냥 이것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래요? 돌아가는 게. 예, 그래서 정말로 전 세계 인도 벵갈루에서 룰루에서, 예. 그 한국의 팟캐스트 들으시는 장윤성 기자님한테 정말요? 네. 정말요? 네. 벵갈루인 줄 알았어. 벵갈룰루. 벵갈룰루. 네, 벵갈룰루에 룰루. 계신. 어유 감사드립니다. 저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용주님께서요. 스카요중님 나오셨군요. 오늘도 즐겁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가정을 포기.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할 시기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지나친 음주를 삼가라는 네. 분이 계셨고요. 제가 아까 유튜브에서 봤더니요. 저기 뭐 호주 브리즈번 뭐 여러 군데에서 지금 댓글을 주고 계시는데 네. 제가 술과 관련된 재밌는 댓글 하나 봤어요. 네. 제발 술 끊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진짜. 근데요. 네. 체력이 떨어지면 네. 저절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네. 정말 그 삶에 불꽃을 피웠던 시기가 이제 자기 스스로 보면 딱 이게 연 단위로 몇 번이 있어요 보면. 근데 저는 가장 불꽃을 피웠을 때가 언제냐면 2015년에 대전지검에 부부장 검사를 할 때인데 그때는 이 부부장 검사가 이제 저 말고 두 분이 더 있었는데 네. 청내에서 가장 굳긴 일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무원들 사건 수사하고 그다음에 검찰 내부 직원의 비리가 있을 때 이 비리를 수사하는 문제인데 얼굴 맞대고 맨날 밥 먹고 놀고 있다가 갑자기 수사하고 수사를 받고 이렇게 되면 이거 정말 괴로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종의 직장 동료끼리. 그렇죠. 예. 동료끼리 수사를 하고 이제 예. 그때부터는 이제 안면 몰수하고 이스케 뭐 증거가 이렇게 되는데 네가 아니라고 버텨? 아니라고 버텨.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거 이놈이 거짓말 한다는 얘기야. 정말 괴롭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그 아침에 네. 보통 이제 하루 일과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아침에 한 6시쯤 사무실 나와요. 네. 6시쯤 나와서 한 아침 11시 반까지 한 5시간 반 일하면 거의 그냥 핵심되는 일은 쭉 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통상적인 일을 좀 하다가 검사장님 퇴근 6시 한 10분쯤 퇴근하시면 저는 이제 6시 15분쯤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다.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네. 그 각 부서별로 네. 검사장님 퇴근했는가 등이 있어요. 네. 등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네. 일하고 계시고 네. 불이 꺼지면 나갔다는 신호예요. 예. 불이 꺼져야만 우리도 아래 것들도 나갈 수가 있어요.
저희 권위주의 시절에 예, 이제 예. 공무원 생활할 때는 예, 그랬는데 예. 어쨌든 이제 꺼지자마자 이제 눈치 보고 있다가 이제 예. 가는데 예. 대전에서 그때 지금 샘머리 아파트 둔산동 샘머리 아파트다. 그래서 둔산동 샘머리 아파트.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예. 지하에 상록마트가 있어요. 상록마트. 네, 상록마트. 지금도 있는지 빨리 알려주세요. 네. 예. 근데 혼자 자취를 할 테니까 예. 들어가면서 그 생우동 있잖아요. 생우동면 하나 하고 오뎅, 네. 아부라기. 이게 아부라기? 예, 네모 예, 판때기로 된 오뎅 있잖아요. 예. 그거 한 봉지. 예. 그다음에 소주인데 2홉짜리 병소주 말고 비닐로 된 4홉짜리 페트병 소주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병소주 2배 분량에. 네.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가 가지고 오뎅 넣고 네. 생생우동 끓이고 네. 하면 이제 이렇게 우동 오뎅탕이 돼요. 이제 그걸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예. 4홉짜리 페트병 소주를 딱 까면 예. 이게 정확히 그라스로 따르면 예. 그라스로 3잔 반이 나와요. 맥주 그라스로. 원님은 소주를 그러니까 주로 그라스로 퍼먹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맥주 그라스로 3잔 반이 네. 나오는데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반주로 이제 3잔 반을 먹고 나면 반주로 3잔, 그라스 3잔 반을 반주로. 야, 예. 이제 먹고 나면 네. 이게 보통 이제 식사 끝나고 나면 한 7시 40분쯤 되는데 네. 그때 이제 팁이 뭐냐면 빨리 양치를 해야 돼요. 이게 3잔 반을 먹으면 어쨌든 졸리고 이제 쓰러지게 돼 있어요. 툭 하고. 네. 근데 잠시 TV를 보면서 이제 예. 저도 박근혜 흉내내기는 아니었고 예. TV를 보면서 이제 이걸 먹는데 TV에 예. 몰입해서 이걸 안 하면 예. 그냥 보다가 툭 하고 소파에 쓰러져서 자요. 그러니까 잽싸게 이걸 하고 양치를 하고. 양치를 예. 하고 TV를 봐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보통 30분 내에 이제 툭 쓰러지거든요. 그러면 한 8시 한 1, 20분 되면 이제 잠들기 시작하는데 예. 그러면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예. 잠자는 절대 시간은 이제 딱 제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한 2시 반, 3시 되면 깨요, 저절로. 예, 잠 예. 시간이 벌써 한 6, 7시간 지나니까. 예, 예. 그럼 그때부터 이제 술을 깨기 위해서 이제 달리기도 하고 이제 새벽에 한 번씩 이제 한밤에 밤중에 이제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예. 들어와서 참선 명상을 한 30분쯤 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져요. 이제 오, 진짜요? 다시 예. 일할 준비 태세가 돼요. 그러면 이제 주섬주섬 씻고 나가서 이제 사무실 일하시고. 또 일하고. 아. 근데 그 생활을 한 10개월 정도 했더니 네. 어느 날 저절로 몸에서 시그널이 딱 오더만요. 예. 병원에 가서 좀 쉬셔야겠는데요. 아니 근데 매일 그렇게 소주를 네. 글라스로 3잔 반씩 드신 거예요? 네. 야, 시- 진짜- 씩씩했죠 그때. 그러니까 씩씩했죠. 진짜 근데 그게 예. 된다는 게 놀랍네요. 저는. 그리고 나서 네. 그 다음에 부장검사 진급을 해서 네.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부장검사 진급하니까 사실은 이게 놀고 먹기거든요 보면. 네, 예. 그냥 밑에 검사들 이제 일 잘해오는가 이제 이것만 보면 되는데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술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딱 됐는데 네. 술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야, 이제 여기까지 읽고 좀 네. 넘어가야 될. 우리 네. 술 얘기하느라고 24분 32초 지나고 있는데 매번 방송이 이렇습니다, 지금. 매번 방송이 지금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어 하셔가지고 제가 끊을 수가 없어요. 장윤선의 팟짱. 스카이정님 항상 응원합니다. 미국 아틀란타에서 응원을 합니다. 술은 조금만 드세요. 우리 오빠도 말을 안 들어요. 오빠 미국에서 내가 무엇을 보내줄까 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고 양주나 양주나 보내줘. 술 조금 드세요. 우리 오빠 생각이 나네요. 스카이정님 조금만 드세요. 응원할게요. 야, 그러니까 술과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진짜 폭포수처럼 지금 댓글이 막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술사랑. 아니 근데요. 정말. 한국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네. 음주가 거의 1위랍니다. 한국 사람, 러시아 사람, 네. 그다음에 핀란드, 네. 그다음에 중국의 흑룡강성, 예, 연영성 예, 이쪽에 예. 이쪽 사람들 예. 여기가 술을 제일 많이 먹는데 어쨌든 한국 사람하고 러시아 사람하고 네. 거의 겨룰 만한 대적 상대가 된답니다. 유일하게. 그래요? 예. 아니 근데 그 나라들은 다
추운 추운데. 나라들이니까 예, 예. 독주를 마시는데 예. 우리는 사계절이 다 있는데 사시사철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더우면 더워서 먹고 추우면 추워서 추우면 추워서 먹고 날씨가 좋으면 또 좋으니까 한 잔 예, 먹고 예. 날이 안 좋으면 또 비가 오니까 또 한 잔 예. 먹어야 되고 눈 오니까 이런 그러니까 확실히 더운 지역 사람들은 네. 술이 안 맞는 게 제가 네. 중국 상해 유학을 가봤더니 그쪽 네. 사람들도 그 와인 한 잔, 맥주 한 잔 가지고 30분 홀짝홀짝 30분을 먹더라고요. 그래요? 네. 성격이 안 맞아. 성격이 안 맞아요. 우리 시원하게 털어내야 돼. 시원하게 그냥 글라스로 그냥 쫙 들이. 정말 재밌다. 아침에 술 얘기하니까 술 생각이 나네요. 한잔 하실까요? 한잔 하실까요? 자, 얼레벌레 26분 21초 지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네. 오늘 그 할 얘기가 많은데 저 근데 시간 출발이 좋아요. 네. 이렇게 그 호방하게 호탕하게 웃으면서 출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가뜩이나 이슈가 꿀꿀하니까 웃을 일도 없는데 네. 그래도 김경진 의원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바탕 웃음으로 시작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네.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네. 두 번째 소환 조사였는데요.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검사들은 어떤 때 피의자를 재소환할까? 뭐가 좀 증거가 더 쌓였을 때 이 영장이 한번 기각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지금 알려지는 바로는 저희가 바로는 그 전에는 네. 국민연금공단에서 네. 이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할 때 요 합병 과정에서 네. 순실이를 통해서 대통령을 통해서 종범이를 통해서 네. 형표 아저씨를 통해서 홍완선 본부장을 통해서 의결권 행사하는 요 부분과 관련한 뇌물 고리를 캐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랬는데 네. 그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최근에 네. 종범이 쫄자를 하나 불렀더니 네. 거기 통해서 청와대에 숨겨놓고 있었던 종범이 수첩이 30몇 건을 추가로 39건이 추가로 나왔죠. 그래가지고 네. 그걸 지금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봤더니 네. 세상에 이게 국민연금관리공단 그러니까 형표 오빠를 통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손댔을 뿐더러 네. 더 나아가서 플러스 한 포인트가 더 나왔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네. 이번에는 지금 누굽니까 저기 종범이 형님을 통해서 그다음에 최상범이든가요? 최상범. 네. 예, 거기 1차관 그때 당시에 금융경제비서관이었죠. 네. 거기 통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학현을 통해서 그 밑에 학현이 아저씨 쫄자인 사무관에게 이게 그 합병이 성사된 이후에 삼성 SDI에서 지금 이 삼성물산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기업 순환 지배 구조가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어가지고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러면 이 SDI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주식을 줄여라. 라고 명령을 할 판이었는데 네. 줄이는 양을 그러면 얼마만큼 줄이도록 명령을 할 것이냐 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삼성이 힘을 써서 원래 1,000만 주를 줄이라고 계획이 돼 있었다가 네. 이게 500만 주 반토막으로 좀 봐주라 예. 라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삼성이 힘을 쓴 흔적이 추가로 보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뇌물이 간 것은 금전으로 보면 순실이네 또 유란에 이게 말사하는 거라든지 K 미르스포츠 네네. 동간 거 요 뇌물 금액은 똑같은데 뇌물이 가게 된 동기 과정을 보면 원래는 처음에 이제 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의결권 행사 요 부분 한 부분만 관련된지 알았더니 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일까지 하나 더 관련이 떠 있더라. 네. 그래서 요 부분을 조사하려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 국민연금만 동원해서 지배권을 강화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매우 네. 조직적으로 네. 오랫동안 여러 공정위를 가지. 통해서도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삼세 그렇죠. 승계를 위한 로비를 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영어로 말하면 한마디로 토탈 케어. 토탈 케어를 토탈 케어. 받았다. 예,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네. 삼세 승계를 위해서 네. 이런 식으로 했다. 근데 네. 정말 재밌는 포인트가 제가 얼마 전에 그 저기 뭐야 야당 국회의원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 지금 말씀 주신 최상목 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비서관 네, 네. 이분이 그 국회의원들을 만나가지고 엄청 욕을 했다는 거예요. 최순실 씨를. 네. 최순실 때문에 내가 정말 승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정말 엮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최순실 욕을 하더래요.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러고 이제 지나갔는데 그 이튿날 봤더니 특검에서 조사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이런 거예요. 네. 최순실이 있을 때는 최순실한테 대고
최순실 권력이 끝난 것 같으니까 새로운 라인을 잡으려고 또 이렇게 로비를 하러 다닌다가 특검에 조사받고 있어요. 전경련의 엘모 전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그쪽에서 힘이 셀 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야, 너가 30억, 너가 20억, 너가 10억 위에서 오더 내려온 거야. 바로바로 준비해. 빨리 해. 도장 보내. 그러다가 검찰이 부르고 특검이 부르니까 시키는 데 다 했어요. 심지어는 저쪽에서 위증까지 하라고 시키는 걸 그것까지 다 풀어줘. 그러니까요. 저는 참 이런 관료들 저는 참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관료 집단 안에 아직도 이렇게 줄대게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이 순간에도 저 나항욱 서기관인가요? 그 민중은 개돼지라고 했던 양반들. 그러니까 이 관료들이 정말로 자기 개성과 자기 뚜렷한 주관과 자기 국가관이 필요한 게 뭐냐면 아니 관료가 영혼이 없다고 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관료가 충만한 영혼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 특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당연히 저는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진짜 우려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관료는 영혼이 없다라고 전제를 해버리는 거. 위에서 정권을 잡은 자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전제를 하는 거. 지금 관료들 처벌 안 하는 추세잖아요. 보면 이 5급, 4급, 3급 이런 공무원들 처벌 안 하는 추세잖아요. 이게 처벌 안 하는 게 문제가 돼버리면 앞으로 그러면 정권에서 어떤 정권이 간에 불법을 그대로 내리꽂으면 지금 이 흐름대로 간다면 처벌 안 받아.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초반에 그 댓글 국정원 댓글 사건에 김하영 씨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처벌 받아야 된다. 그래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똑같이 위에서 불법적인 명령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항명을 하고 뭔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힘과 근거를 우리가 특검에서 이번에 검찰에서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처벌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맞습니다. 그 동력이 국가 전체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특검도 그렇고 개인 이 처벌을 받을 이 순간에 그 개인 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큰 관료 집단, 대한민국의 먼 미래의 이걸 생각을 한다면 관료 집단 전체에 정기를 불어 넣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관료들은 질에 영혼이 없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한 관료에 대해서는 처벌을 안 한다라는 식으로 결정을 해버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에서 정권에서 내리꽂는 것은 그대로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이게 문화의 흐름이 돼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그 고리를. 그래서 정말 근데 지금 보면 영혼 없게 일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영혼을 불어 넣어주는 게 요번에 요 처벌받는 그 한 사람한테는 조금 안 된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오히려 처벌을 해주는 것이 이 선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관료들에게 영혼을 불어 넣어주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특검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삼성의 핵심 미래 전략실 관계자들을 전부 영장을 친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근데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론 시장에서 이를테면은 경제지라든가 보수 언론들이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삼성 다 구속해버리면 도대체 저 회사는 누가 운영을 하냐? 나라 경제 망치자는 거냐? 또 막 이런 식의 또 아니 논조를 펴요. 삼성이 그렇게 인재가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로는 뭐 수석했던 사람, 수석 밑에 비서관 했던 사람, 장관, 차관, 심지어는 퇴직한 기춘이 아저씨까지 현직 장관까지 다 구속됐지만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 돌아가던데요. 대한민국 인재는 넘쳐나고요. 다들 우리 스스로 내면의 역량은 충분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특검 이재용 영장 기각됐을 때 그때 제가 특검에 대해서 비판한 게 뭐냐면 특검이 그때 잘못한 게 두 가지다. 하나는 영장 청구를 너무 좌고무면하면서 늦게 했다. 오의를 고민하는 모습을 밖으로 보임으로써 법원에서 영장 기각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나머지 그 부역하는 사장들 밑에 도왔던 사람들 세계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구속을 했다. 왜 특검이 불구속 결정을 하냐. 거기도 같이 영장을 넣었으면 고 사장단 한두 명 정도 영장 기각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영장이 발부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특검이 삼성 쪽에 로비를 받았든지 아니면 질의 어쨌든 판단을 잘못해서 그때 이재용 영장 기각될 빌미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그때 잘못이었고 이번에는 사실은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고 이재용부터 시작해가지고 같이 있던 사람들 4-5명 주역들은 다 키맨들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해야 되고 언론도 제발 좀 정확한 논조를 가지고 이 국민들에게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흐리멍텅한 생각을 가지고 아이 나라의 소금이 어떻게 됩니까?
언론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흐리멍텅 이 나라의 소금이 되십시오. 이 나라의 소금이 되십시오. 네. 흐리멍텅하게 쓰지 마. 예, 요새 걱정되는 게 언론이 반기문화 돼가는 것 같아요. 언론의 반기문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 네. 근데 진짜 분명한 논조가 필요하고요. 네. 이번에 우리가 적폐청산 제대로 못하면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아버지 이건희 네. 그리고 할아버지 이병철 선대회장이 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할아버지처럼 똑같이 범죄 저질러도 어차피 난 구속도 안 돼. 그렇죠. 어차피 다 아래 것들이 처벌받을 건데 뭐 신경 쓸 필요 없어라고 해서 또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끊지 않으면 100%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도 감옥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이 얘기를 누군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에 대해서는 네. 대한민국 국가 전체가 정말 뜨거운 이 화상과 같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삼성은 무슨 짓을 해도 다 피해가잖아요. 옛날에 지금 이재용 요번에 이렇게 불을 쌓는 과정 중에 하나였던 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건도 그렇게 끝까지 수사를 안 하다가 공소시효 끝나는 날 계속 그러니까요. 세상에 대한민국 검찰 네. 정신 이런 검찰도 저는 진짜 국가 대개조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그나마 참 눈물을 흘리면서 네. 했었는데 네. 이런 거를 바꾸는 게 국가 대개혁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나마 공소시효 끝나는 날이라도 용기를 내서 기소했던 데가 어디냐면 그때 최동욱 검찰총장이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삼부장하고 있을 때 최동욱 검찰 최동욱이랑 부장하고 있으니까 공소시효 만료되는 날 기소라도 할 수 있었어. 그나마 최동욱이 있으니까 공소시효 만료되는 날 한 거다. 네. 참 슬프네요. 네. 진짜 이런 식으로 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거 이제 끝내야죠, 그죠, 그렇죠. 의원님? 근데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불러서 조사를 한 것은 네. 실제 동전의 앞뒷면이다. 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확인이 됐다 치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수수한 것도 네. 같이 확인이 된 그렇죠. 거다. 네. 그러니까 결국엔 박근혜 대통령을 엮으려고 네. 이재용 부회장을 15시간 턴 거다. 네. 아니 엮는다는 표현은 대통령이 적합치 않고. 좋아하셔가지고. 저는 싫어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그냥 엮어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쓰는 거죠. 최순실도 좋아하는 말이고. 네. 아이 근데 진짜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신기한 사람들이. 네. 신기한 사람. 이게 대통령 말이다.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올 말이 안 정도세요. 나와요. 예. 요새 거기 김문수, 말이 안 나오죠. 이동욱, 서석구, 서석구. 그 사람들 진짜 역사에 길이 빛날 것 같아요. 이인재 오빠도 있죠. 이인재 오빠. 네. 예. 차라리 처음부터 했던 춘차를 김진태. 김진태는 차라리 귀엽기라도 해 요새 보면. 아니 어제 김진태 고영태 고발한다고. 고발한다고? 예. 뭐 드러난 범죄만 막 7가지라고. 네. 그랬더니 고영태 씨가 그랬잖아요. 난 그 양반 참 멋있더라고요. 나는 의인도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쓰레기도 아니다라고 네. 그랬나? 뭐 하여튼 맞아요. 그런 표현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영태 씨도 그 말이 딱 정확한 거예요. 자기도 어쨌든 이게 박근혜의 뭐랄까 분신이었던 아바타였던 최순실에게 최초에는 부역을 했었잖아요. 보면 네, 최순실을 네. 도와주는 역할이었고 둘 사이에 인간적인 관계가 틀어지면서 고영태가 이걸 폭로하는 계기가 됐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나 동기로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죠. 근데 세상의 인간관계 중에 그렇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보면. 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범죄 사실, 최순실의 범죄 사실, 안종범의 범죄 사실, 이자들이 세트로 군락을 이루어서 국정을 농단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했던 여기를 보자는 것이지 네. 이 사이에 신고하고 폭로하게 된 동기가 뭐냐? 그거야 저그들 일이지. 그렇죠. 소소한 인간사 일이지. 예. 그걸 가지고 뭘 어떡하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자꾸 본질을 해치고 네. 본질을 비본질로 막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행태가 있으니 그게 바로 폭도 논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옛날에 쟁점 흐리려고. 예, 예. 종편 방송을 다니다 보면 네. 종편 방송 패널을 오래 했잖아요.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령 특정 야당 정치인을 비판하려고 하면 큰 틀에서 굉장히 이 사람이 잘했는데 그 잘한 것 중에 소소한 미스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보면 네, 네. 절차건 아니면 그 내부의 수수한 내용이건. 대체로 잘했으면 소소한 미스를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이 소소한 미스에 이 현미경을 댄 다음에 여기에 융단 폭격을 네. 가요. 계속해서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주제 초점을 이렇게 좁혀가지고 그 다음에 큰 틀에서 잘못했으면 그때는 네. 또 원칙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네. 큰 틀을 가지고 집중력을 때리고 그러니까요. 뭘 해도 잘못했다 야당 지도자는 이게 종편이 만든 프레임이죠. 프레임이거든요. 예, 보면.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걔들이 예. 그 선수들이어가지고. 예. 이 헌법재판 탄핵재판 과정에서 예. 조그만 거 자기들이 꺼낼 수 있는 것은 지금 요것밖에 안 돼요. 전체적인 틀이 요 방안에 예. 있는 거라면 예. 걔들이 꺼낼 수 있는 것은 지금 요 만년필 끝에 붙어 있는 먼지 때만도 안 돼요. 네. 여기에다가 현미경 5만 배짜리 현미경을 대가지고 예. 계속 국민 여러분 이것만 봅시다. 요 안에 보면 이 마이크로 세계에도 그 불교 용어에 보면 일미진준 함 시방이라고 먼지 안에도 이 온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먼지에 집중해서 봅시다. 아, 먼지 안에 우주가 있으니 네. 우리 모두 국민들이 먼지에 집중합시다. 종편의 논조가 네, 네. 예, 지금 그런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요새 종편의 농조는 아니고 예. 옛날에 요새, 그랬죠. 예, 예. 요새 서석구 오빠 아 요새 서석구 오빠 조만간 등장할 동우비 오빠. 그러니까 저희 그 얘기 좀 잠깐 하고 이동우 오빠 얘기가 나와가지고 근데 이분 참 꼼꼼하시잖아요. 꼼꼼해요. 다양하게 꼼꼼해요. 예. 예, 그 공금으로 MMF까지 월급을 한 푼도 안 써. 안 써. 월급 그대로 재산이 증가가 돼 있어.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나오는 각종 네. 그 공금성 네. 예? 그걸로 막 MMF하고 네. 예? 그리고 막 그걸로 그 해외 여행도 이렇게 자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딴 6년 동안 보통 재판관들이 한 2년에 한 번꼴로나 가시는가 봐요. 네. 근데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관들이 예, 예. 이분은 고박이 3이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모님도 같이 가. 그래서 뭐라 그러면 예. 집사람인데 비서 역할을 했으니까 비서에 준해서. 아 그리고 이분도 봤더니 삼성하고 특수관계. 맞아요. 수원지법원장 할 법원장 때 할 때. 법원장 하면서 네. 협찬 요구하고 그쪽에서 네. 핸드폰 몇 대 가져오고. 핸드폰 몇 대 새 걸로. 이게 이런 분을 대리인단에 앉혔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떤 시그널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특별한 시그널은 없고요. 네. 뭐랄까 이제 지금까지 그 안에 있었던 대리인단이 헌재 안에서 그 안에서 무게를 못 가졌다. 아. 그래서 정관예우? 뭐 그런 거죠. 예, 그런 것들이죠. 예.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무게를 못 가졌던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하도 우습지도 않아서 가짠치 않아서 무게를 못 그러니까요. 가졌던 거 아니에요. 예. 보면. 초등학생들도 엄청 웃었대요. 예. 그 방청 구경하러 오잖아요. 네. 요새 엄마들은 진짜 열혈 엄마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네. 현장 학습을 엄청 다녀요. 네. 왜냐하면 이런 역사적 현장을 보여주면 네. 그 특히 이제 우리 아들 검사 시켜야지, 우리 아들 판사 시켜야지 하는 야 데리고 와 빨리 가가지고 네.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보는데. 진짜 내가 이러려고 방청권을 얻었나 자괴감이 들도록 빨리 판검사 하지 말고 과학자 시키십시오. 미방이 미래가 중요합니다. 하여튼 네. 막 되게 열심히 다니세요. 네, 네. 현장 학습을. 근데 네. 이제 거기 현장 학습장이라고 생각해서 애들 데리고 갔는데 네. 애들이 웃는 거죠. 네. 그 엄마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의 청산 대상인 근혜 누님 생각으로는 네. 그 헌법재판소장을 할 뻔했던 할 뻔했던. 예, 그 헌법재판관 출신인 동우비 오빠를 딱 앉혀놓으면 네. 저절로 헌재 안에서 무게가 딱 잡힐 것이다. 어. 그래서 기각됐던 또 직권으로 취소됐던 증인들도 다시 채택해 줄지도 모른다. 네. 기일 연장 신청하면은 네. 연장해 줄지도 모른다. 네. 이런 마지막 희망과 염원을 담아서 네. 시원하게 네. 그럼 오빠 우리의 호프 들어가서 앉아주세요. 기일 끌어주세요. 한번 살려줘. 살려줘. 되겠습니까, 근데? 안 되죠. 예?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다 웃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도덕적인 명분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밀리시는 오빠 아니에요, 그분이.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검사 생활도 해보고 변호사 생활도 해보고 이랬지만 네. 변호사 할 때 괴로운 게 이거예요. 가령 살인마를 변론할 때가 있어요. 살인마를 변론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 예. 아무리 좋은 걸 다 끄집어 내놔도 속으로 변론을 하면서도 나도 좀 쪽팔리고 웃겨요.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예. 이놈이 훨씬 착해서 살인을 했습니다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뜨거운 아이스크림. 뜨거운 아이스크림. 진보서. 갑자기 반기문 총장. 네. 미국엔 잘 가셨겠죠? 그러겠죠. 예. 교수님 잘 하시겠죠? 네. 진짜 그렇게 하시지. 네. 아니 저는 참 그 사모님이 네.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게 되게 힘들어 보이시더라고. 정치가요. 네. 만만치 않은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좌우 이념이 갈라져 있고 네. 진보 안에서도 또 각자의 포지션들이 있고 정책에 대해서도 수없이 많은 정책적 쟁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정치인들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일부가 있고 싫어하는 일부가 있고 그래요. 극단적으로. 항상 그래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싫어하는 사람에 의해서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이에요. 네. 근데 공격이 정당하다고 판정할 수 있는 요 범위 내의 공격이면은 괜찮은데 네. 그 범주를 벗어나 있는 공격들이 있어요. 뉘앙스를 왜곡하는 것들. 가령 저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 되고 나서 네. 일부 진보 트위터리안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세월호 특별법안 법안 발의에 불참한 의원 명단 이래가지고 김경진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법안 발의에 불참을 했다는 거예요. 예, 예. 내가 반대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법안 발의는 예. 국회의원 10명만 서명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예. 예. 11명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돼요. 10명 넣으나 11명 넣으나 예. 마찬가지잖아요. 예. 예. 그래서 대체로 급하면 10명만 사인 받아갖고 접수를 해요. 예. 그다음에 힘을 좀 보여주고 싶으면 많이 해가지고 넣고. 근데 사인을 받으러 올 때 그건 접수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어디까지 내가 사인을 받아갖고 집어넣을 것인지. 네네네. 근데 그 사람이 또 경우에 따라서 나한테 사인을 받으러 왔는데 내가 자리를 비웠거나 우리 방에 통째로 어디 출장을 갔거나 예, 이러면 뭐. 사인을 해줄 수 없는 상황들이 그렇죠. 돼요. 예. 그러면 법안 발의에 참석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예. 이제 내가 별도로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지만 예. 이게 굳이 저쪽에서 거의 90% 이상 뭐 똑같은 법안을 발의해놨으면 예.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만 조금 더 보충합시다라고 요구를 하면 돼요. 굳이 같은 법안을 발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예. 낭비예요 보면. 네네. 근데 초기에 국민의당을 싫어하는 일부 트위터 저쪽에서 네, 예. 뭐라고 하냐면 법안 발의에 불참한 명단이라고 김경진하고 넣었어요. 근데 제가 가령 채널A 종편에 나가서 세월호 그 조사건 네, 수사건에 네, 네. 관해서 얘기 입을 네. 토하면서 예, 했던 예. 얘기들이 있거든요. 예. 당선된 직후에 팽목항에서 그 이강윤에 오늘 나가서 했던 얘기들도 네, 네. 있고 예. 법안 찬성하겠다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법안 발의에 불참한 명단 불참한 의원 예, 이렇게 예. 하니까 국민들 생각에는 예. 저 새끼가 뭐야 그러면 세월호 특조위 연장에 반대한 뜻이야? 어. 발의에 불참을 예. 법안 반대라고 뉘앙스가 아. 오해되게 이끄는 거예요 사람들 네. 생각을. 근데 저는 네. 그런 거는 진짜 그 좀 교묘한 네. 교활한 이런 식의 공격이라고 생각해요. 칼찌르기가 예, 있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보수 진보 요것도 있지만 이 내부에서도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입장은 항상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데 반 김은 억울하실 때 있을 것 같아요. 김은 형님처럼 예. 외교는 정말 의전이잖아요. 예. 싫어도 싫다고 얘기하는 예. 우리가 참 그와 같은 견해에 대해서는 깊이 신중하게 생각을 오랫동안 한 이후에 결론을 내려야 될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싫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 양반들이 예. 정치 일선에 나와갖고 예. 이게 사실은 그 퇴주잔도 이게 음복이 관행이어서 마셨는데 네. 싸가지 없이 이게 술부터 벌컥 어, 먹어도 돼. 그런 공격을 받으면 그 양반들 입장에서 꼭지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참을 그럴 수가 수 없는 있겠죠.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정치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이게 맷집이 이게 상당히 이제 단련이 돼야만 네.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어르신은 네. 제가 그랬잖아요. 네. 그리 오래 못 하실 거라고. 근데 진짜 그런 예측이 많았는데 네. 정말 예측대로 된 것 같아요. 네. 그 근데 뭐, 거꾸로 보면 네. 너무 극강으로 단련된 분이 우리의 근혜 누님이세요. 그러니까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국민들이 이렇게 100일이 넘도록 네. 촛불을 들고 광장을 메우고 있는데도
아니 부끄러워하는 기색조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뭘 잘못했냐 막 계속 전 언론 앞에서 전 국민 앞에서 자기 말이 2달에 한 번씩 극명하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쪽팔리지도 않잖아요 보면. 예. 전혀 뭐 네. 낯빛 하나 변화가 없죠. 네. 결국 특검 조사도 대면 조사도 물 건너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예. 거죠.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고. 예. 그러니까 저게 예. 안종범 수첩이라든지 네. 또 가령 뭐 정경련 이승철 네. 전무라든지 뭐 이런 수없이 많은 진술 증인들 객관적인 물증들 네, 네. 정호성이 녹음 파일 뭐 네. 이런 것들을 갖다 대면 대통령이 나 그거 안 시켰어라고 특검한테 대통령님 요거 녹음 파일 한번 들어보실래요? 떠르르 하고 나면 대통령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내 목소리 아닌데 누가 이런 말을 한 거야? 음성 변조했네. 전영미 아니야? 막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전영미가 했겠지. 배칠수랑. 그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님 저희가 과학수사 방식으로요 음성 지문 성문을 분석해 갖고 했더니 대통령님 성문하고 100% 일치한대요. 그래서 공정성이 위배돼요. 공정하지 않아서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네. 이게 대통령이 빙의다 빙의. 조사를 받을 때 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본시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는 어쨌든 못 나간다고 말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이미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인데 사람들이 그 동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이렇게 방점을 찍었다면 이제는 피의자 박근혜에 훨씬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증거가 나왔는데 저렇게 법을 어기고 특히 이제 지금 보면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 지난번에 이제 급격히 갑자기 끌려나가셔서 청와대 앞에서 방송도 5분 방송하시고 또 의총 때문에 가셨는데 이 압수수색 매일 가야 된다. 특검이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 특검이 소송을 걸었어요. 행정소송이 굉장히 사실 아주 굉장히 이게 위험하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되게 기묘한 이야기. 되게 이게 힘든 소송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원래 형사소송의 절차는 뭐냐면 과거 역사가 네. 형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고문이 있었잖아요. 압슬령. 압슬령. 여기 무릎 굴려놓고 여기다가 줄이를 틀고 50kg짜리 돌을 얹어놓는 거예요. 무릎 약한 사람은 관절이 나가고 이러니까 하면서 전하 자백할게요. 다 인정할게요. 그 인두로 지지고 이게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에 의해서 가혹한 수사를 했던 것에 대한 역사에 대한 반성에서 그래서 죄를 지었지만 이런 가혹한 수사를 받는 것을 죄진 사람에게도 그 인권 보장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항들이 형사소송법 조항들이에요. 네. 그래서 본시 수사를 하는 주체인 검사, 특별검사 이런 사람들이 권한 남용을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큰 틀의 맥이에요 보면. 근데 지금 박근혜 수사 과정을 보고 있으면 누가 수사를 하는 건지 누가 강압적인 위력의 주체인지가 불투명해. 완전히 법이 처음에 만들어진 이 초점하고는 영 다른 구석이에요. 오죽했으면 특검이 압수영장을 발부받았잖아요. 발부받았으면 진입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그 앞에 계기고 있는 경호실 직원들이 있으면 전부 끌고 가 이래가지고 구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 병력 동원해 들어가가지고 포위해가지고 한 놈씩 잡아서 계기는 놈 있으면 진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호실 전체가 범죄 집단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혀 할 여력이 없고 특검이 오히려 법원에다가 우리 압수수색 영장 어떻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청와대하고 송사를 넣을 테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지금. 이 좀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예요. 굉장히 황당한 경우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소송은 단 한 건도 없었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최초예요. 첫 번째 소송. 대한민국 첫 번째 좋아하는데 이런 것도 첫 번째로 하네. 야, 아마 창피하다. 이게 하버드 로 리뷰에서 아마 틀림없이 이게 사례로 조만간 연구 발표되잖아. 진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진짜 정말 우아하게 좀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그레이트 미스 박이 계시기 때문에 we have great various cases.
아니 그러면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 소송의 결과가 내일 당장 오전 10시에 법원에서 행정법원에서 심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소송이 법률상으로는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 법률상으로 의미가 없다. 네.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겁니까? 실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번 말씀한 것처럼 매일 특검이 그 앞에서 네. 압수영장 집행을 가고 그게 TV로 생중계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송을 낸 것 자체가 네. 특검이 이렇게 법 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저기가 얼마만큼 강고한 권력의 주체고 얼마만큼 뻔한 것을 버팅기고 있는가를 전 국민에게 보여주는 과정이다. 아하. 그렇게 봐야 되고요. 이게 소송을 냈다고 그래서 네. 저쪽에서 다시 항고 재항고 과정을 거치면 가령 내일 인용 결정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뭐 항고 재항고하고 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이렇게 해버리면 네. 특검 기간 금방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어. 그리고 심지어는 네.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압수수색을 어떻게 응하라고 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는 너희들 법원 판단이고 그래 버릴 수도 그래 있어요. 버릴 수도 있어요. 야. 그럼 누가 법을 지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했던 게 뭐냐면 네. 지금 헌정 파괴범들이 청와대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법을 지키자가 아니고 헌정 파괴범이 또아리를 틀고 지금 청와대에 있는 거예요. 농성하고 있는 농성. 예, 농성하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 지금. 농성. 청와대 불법 점거 자범들이 지금. 청와대 불법 정권농성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 청와대에서 하고 있네. 아니 어떻게 예? 했으면 순실이가 민주특검 아니야. 민주검찰 아니야. 자유민주 특검이 아닙니다. 너무 억울해요 지금. 우리 애들까지 이렇게. 요새 야권에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 너희들 박근혜 탄핵 반대하는 건 좋은데 태극기를 왜 갖고 가냐고. 그러니까요. 성조기까지 갖고 성조기까지.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그 내리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부패사범 네. 오호하는데 네. 남의 나라 국기까지 갖고 가가지고 흔드냐고 네. 욕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야 지금 의원님 딱 정리가 되네요. 네. 청와대 불법 농성. 네. 그렇죠. 해산시켜야 되는데 그럼 그러니까요. 빨리 불법 농성은 빨리 해산을 시켜야 돼요. 네. 예? 불법에는 단호하게 엄정하게 그러니까. 엄정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황교안 총리. 네. 그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법치주의 네? 법치주의에 따라서 네.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교환 총리님도 네. 김은 오빠한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김은? 반기문. 반기문. 출마할래? 네. 말래? 바로 얘기해 그랬더니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제 직책에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저의 모든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네. 안 한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설렁탕집을 엄청 다니. 한기문 사무총장도 네. 몇 년 내내 안 한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맞아요. 네. 예. 지금 상당히 즐기고 네. 계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고 네. 청와대 안에서 헌정질서 파괴범들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불법 정권농성 머리띠만 안 들었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이거를 지금 법의 명령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법을 무력화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건 법원의 판단이고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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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저 어떻게 끝내야 됩니까? 저 어떻게 끌어내야 됩니까 아니 이게? 그냥 헌재에서 빨리 결정해 주시면 돼요. 헌재가 결정하면 그날로부터 경호실이 대통령 신분을 그렇죠. 잃으니까 네. 바로 나가세요. 이렇게 네, 된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경호실에서 이제 먼저 쫓아내겠죠. 경호실에서 저 죄송한데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네. 예. 헌법재판소가 빠른 결정을 내려야 되고 내려야 됩니다. 이게 헌재도 어쨌든 지금 소장 직무대행 하시는 분이나 주심이나 또 네. 헌재 재판관 한 분 한 분이 이게 사실은 정치와 법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안인데 네. 실은 보면 법률상으로 보면 명백해요. 이게 뇌물사범이고 직권남용사범이고 여러 가지로 자유민주적 경제 질서를 해친 사범이고 이런 건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헌재가 냉정하게 판단을 안 해주면 국가 자체가 계속해서 혼란의 수렁으로 가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역사의 중심이고 자기네들이 역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키를 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느냐. 이게 만약에 지금 탄핵이 신속하게 안 되고 탄핵이 기각이 되거나 만약에 뭐 12월까지 또는 탄핵이 몇 달 늦게 가면 그만큼 혼란 상황으로 가고 국민들 마음속에는 분열로 찢어지고 사실은 김문수 저분도 보면 가면서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초기는 탄핵 인용돼야 된다고 예, 얘기했죠. 탄핵에 찬성했어요. 네. 예. 근데 사안이 달라진 것도 없고 오히려 더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가담 정도가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정치인이고 자기가 보수 세력 안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대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민심에 따라서 생각이 이렇게 바꾸어 가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기를 빨리 좀 수습하고 유지해 나가려면 헌재가 더 이상 좌고우면하면 안 돼요. 저 범죄자 집단에 헌재가 끌려가는 순간 재판을 하는 사람은 물론 사법부는 공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미 충분히 공정할 만큼 했어요. 충분히 기회를 줄 만큼 줬고 헌재는 충분히 공정에 대해서 배려할 만큼 배려했어요.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에요. 더 공정이라는 그 단어 두 개에 끌려가서 더 큰 가치, 더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치는데 헌재가 일조를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재판관들이나 이 소장 대행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로 나중에 역사책에 무능했던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무능한 대한민국의 가장 무능한 집단으로 기록될 수가 있으니 그 점 참조하셔서 빠른 결정을 내리시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정영주님께서 저승이하고 도깨비를 보내야 되나?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뱀 잡는 데는 땅꾼이 최고다. 예,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난희님께서는 오늘 많이 웃었네요. 두 분 오늘 하시는 말씀마다 맞는 말이라 특히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많이 웃었네요. 두 분 오늘 하시는 말씀 다 맞는 말이라 특히 청와대 불법 농성 오자가 좀 많아서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네. 그리고 조셉님께서 김경진 의원님 필리핀에서 응원합니다. 이렇게 필리핀에서 지금 보고 계시다는 말씀. 박경희님께서 도쿄는 오늘 봄날 같아요. 장윤성 기자님 감기는 좀 나으셨나요? 항상 몸 건강하시고요. 또 언제나 유쾌한 웃음 주시는 김경진 의원님 들리진 않으시겠지만 열심히 응원합니다. 저희가 그 음성도 되거든요. 여러분 전화 연결해 주시면 음성도 되니까요. 의원님하고 직접 통화하시고 싶으신 분들 전화 이 카카오톡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김경진 의원님이 우리나라의 정치 변화를 가져올 분들 중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심을 잃지 말아주세요. 지지를 철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분은 야, 이거 더 무서워. 아니 저분 말씀의 뉘앙스는 저기예요. 아마 틀림없이 민주당 내지는 문재인 후보님 강력하게 지지하시는 분이고 대선 과정에서 이제 저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후보들을 다 지지하는 마음들이나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몰입만 하지 마세요. 약간 한 발자국 떨어져서 좀 냉철하게 바라보는 그 후보 기간은. 그렇군요. 지금 은미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지금 시간은 좀 지났는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또 전화를 주시네요. 여보세요? 어머, 연결됐어요. 진짜 연결됐어요. 대박. 저 여기 일본 교토입니다. 교토. 예. 네. 김경진 의원님하고 인사 한 말씀 하세요. 먼저 장윤정 씨랑 먼저 인사하고 싶어요. 저 장윤정 씨 팬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래 보기 힘든 얼굴인데 이렇게. 네. 진짜 대박. 네, 고맙습니다. 예. 김경진 의원님 화이팅. 네, 화이팅. 교토예요, 교토. 네, 교토요. 교토는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지금 눈이 와요. 눈이 와가지고 저는 스노우 타이어를 안 해가지고 밖에를 못 나가고 있어요. 교토 눈이 오면 그 정도로 눈이 많이 오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 집이 산 밑이라서 제가 나가질 못하고 여기는 멧돼지랑 야생 원숭이도 내려오고 그런 거. 이야, 야생 원숭이랑 멧돼지가 원숭이들네. 내려오는 교토에. 그렇군요. 교토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봄에. 장선생님 오시면은 진짜 씁니다. 예. 지금 매화꽃 피었나요? 조금 살짝 빠르긴 한데 피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교토에 매화꽃이 벌써 핍니까? 때가 됐어요. 그렇군요. 이제. 예. 너무 이거 진짜 대박. 네. 너무 그립습니다. 네. 김경진 의원님 네. 화이팅 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럴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박근혜 탄핵만. 네, 그럴게요.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화이팅! 아, 일본 교토에서 은미님께서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대화로. 예, 네. 대화를 주셨습니다. 네. 아,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해 주시는데요. 네. 은하님께서 하와이. 하와이 통화 한번 하고 싶은데 하와이에서 네. 오마이 TV 잘 보고 있어요. 네. 김경진 의원님 너무 재밌어요. 네. 하트 날려주셨습니다. 네. 아 갑자기 하와이 통화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드는데요. 예, 미자님께서 미국 동부에요. 유튜브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주셨고요. 지금 이거 가만있어 봐. 김경진 의원님 말씀이 200배 맞습니다. 관료들이 처벌받지 않은 스윗 현이님께서 또 들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방송 끊지를 못하겠네. 자 받아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냥 끊으셨어요. 예. 왜 끊으셨지? 다시 주시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관료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은 언젠간 또 일어난다고 봐요. 관료들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는 말에 만배 공감합니다. 네. 멀리 태평양 건너 미국 동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줄리아님 친추 부탁해요. 저희가 굿모닝 멜번입니다. 네. 호주 멜번. 예. 생방송 시간 잡았습니다. 야호 의원님 반갑습니다. I love you. 야 이렇게 또 I love you 이렇게 거기 해주셨습니다. 호주면 남극 가보셨나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호주 남극 가보셨는지 스윗 현이님 다시 왔어요. 제가 보기에 오늘 못 가실 것 같아요.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경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김경진 의원님. 예 어디세요? 네, 여기는 지금 일본 도쿄입니다. 도쿄 도쿄에서 예 그러시군요. 저희 방송 이렇게 매일 보세요. 메일은 아니고요. 제가 화요일 출근 준비하면서 이 시간에 항상 네, 보고 있어서 네네. 네네 연락드렸습니다. 저를 도쿄에서 연락을 주셨길래 도쿄에서도 네, 교토에서 연락 왔기 때문에 도쿄에서도 연락을 주시는 스윗 현이님께서 주셨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평소에 좀 좋아하세요? 예, 청문회 때부터 많이 뵙고 있고요. 예, 항상 그 웃음소리에 지금 저희 친척분들이 또 이제 전라도 광주에 많이 계셔서 그 친지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듯한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과학기술을 앞으로 융성시킬 정치 지도자라고 그렇게 친지분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과학기술 융성. 전직 검사인데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으세요. 네. 지금 이렇게 연결됐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 동포들이 그리고 또 전국에서 많은 시민들이 팟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해외에 있어서 저희는 그 광화문 촛불을 광장에 참여하고 싶어도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는 마음 항상 가지고 있고요. 네. 네, 그곳에서 몸은 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같이 한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늦으셨는데 얼른 출근하셔야겠는데요? 네,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 교토하고 도쿄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SH님께서 어째스까야님, 김경진 의원님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세요. 여긴 뉴욕입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짱돌님께서 오늘 완전 재밌습니다. 여기는 경북 의성입니다. 의성입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테레사님께서 저희 남편은 매일 사랑한다. 같이 오래오래 살고 싶다. 읍소 협박 애원의 결과로 결혼 1년 만에 담배 끊고 10년 만에 술 끊었습니다. 재밌다. 예, 이런 분들 또 계십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뉴욕 박현미님께서 기다려지는 시간 중에 김경진 의원님 부디 나라를 위해 정의를 위해 더욱 애써주세요. 국민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응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황춘성 카타리나님 토론토에서도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박정혜님께서 저는 창원에 사는 국민입니다. 탄핵이 안 되면 어떡하죠? 너무 걱정이라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인한이님께서 저도 다음 주에 전화 통화하고 싶네요. 여긴 미국 오레곤입니다. 꼭 연락 주세요. 유니언님 캐나다에서 잘 보고 있다고 하셨어요. 아이고 이게 아니라 이거구나. 김경진 의원님 힘내세요. 우병우는 감옥으로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다 읽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여튼 이렇게 뜨거운 시청자들과의 그 시간 어떠셨어요? 저도 뜨겁습니다. 가슴에 불이 확. 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의 열망입니다. 이 열망과 염원을 국회에서 잘 그렇게 실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내야죠. 그러니까 보면 아무리 잘난 사람,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용 씨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권력자들이거든요. 근데 저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저들은 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인 이상 보면 육신의 이 범위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영혼이 자유롭게 펑 이렇게 뚫려 있는 사람들이 잘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게 끌고 얼르고 하면서 좀 더 밝은 사회로 우리가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사회 평균치의 어떤 정신세계의 평균치가 높아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 또 우리 주변의 내면 또 적대적인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의 내면까지 다 같이 끌고 나가야 되고 힘들어요. 지난해요. 네. 올바른 생각을 위해서 끌고 나가는 것도 정말 힘든데 참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야죠. 우리가 함께 가야죠. 손잡고 어깨 걸고 가는 길 험난해도 이 길이 옳은 길이라면 가야죠. 예, 도깨비가 도와줄 거예요.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